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마음 멘토 이송입니다. 오늘은요,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이제 나를 이제 지키는 방법 중에서 이제 후보링에 대해서 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철벽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후보링은 뭐냐면요, 우리 청소기에 이렇게 주입을 하잖아요. 이렇게 청소기에서 청소기를 싹 다시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쓰레기를 싹 빨아들이듯이 스버링 한다라는 걸 빨아들인다라는 거예요. 뭘 빨아들이느냐? 그러니까 철벽을 치고 나하고의 완전 연락을 이렇게 막 단절했다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? 너무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이 사람이 왜 안 하지? 막 혼란스러움을 막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.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다가 포기하는 순간이 옵니다. 이제는 안 되나 보다. 너무 속상하다. 막 굉장히 슬퍼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제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가라앉을 때쯤 될까 말까, 포기할 때쯤 될까 말까 할 때일까요? 그럴 때 갑자기 이렇게 다시 연락을 팍 하는 거죠. 뭐 애인 사이에서 지금 예를 들어본 건데요.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? 너무너무 이제 그 사람이 애틋하고 그립고 간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더욱더 밀착하게 되고 내 중심을 잃게 되고 그 사람에게 더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거죠. 부모 자식 간도 똑같아요. 아기 때, 우리 어렸을 때 어때요? 엄마가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없어졌단 말이에요. 그럼 애가 어떻게 돼요?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막 엄마를 찾아 울부짖겠죠. 그러다가 엄마가 정말 예측도 없이 이렇게 너무 지쳐서 이렇게 내가 울다가 이렇게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 엄마가 갑자기 와요.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?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매달리게 되고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게 바로 철벽치기와 후버링의 반복 패턴이에요. 자, 이 얘기를 왜 하냐? 여러분 결국은 내 이 패턴에 빠져 있을 때는 그거를 읽지를 못해요.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좀 더 객관화해서 항상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자꾸 누구 돌봐야 돼요? 나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.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특강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, 나르시스트로부터 이제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했었는데, 거기에서 조금 더 뭐, 기존에 이제 같이 강의하셨었던 분들은 좀 복습 차원에서 또 한 번 더 보고요. 그리고 내가 이제 뭐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같이 한 번 또 다시 한 번 볼게요. 자, 여러분 있잖아요. 나르시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자꾸 보셔야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의 눈치, 그 사람의 어떤 감정, 그 사람의 생각을 계속 보면서 그 사람에게 맞추게 되는 것이 저희의 뭐예요? 증상이에요, 증상. 그래서 그 자기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 상태, 생각, 감정, 행동을 계속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했습니다. 자, 그래서요, 뭐, 이 유형은 뭐 이렇게 나눠놨지만 자신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요약을 제가 좀 해놓은 거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수능형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다 맞춰주고 따라주고 거기에 이제 내 주장을 하지 못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. 내가 만약에 이게 수능형인 어떤 이제 기질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남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나한테서는 굉장히 엄한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하면 아이고 네가 그렇지 네가 잘못해 네가 못났기 때문에 네가 그러는 거야 아주 뭐 이렇게 작은 사소한 실수도 그걸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나에게 계속 자책하거나 이런 목소리들이거든요. 그거 나한테 하는 목소리 계속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좀 강조하고 있어요. 이건 조금 훈련이 필요한데요. 내가 나한테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부정적이다. 그러면 아이고 그랬어 라고 알아주고 그게 아니라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이해해주고 다시 좀 따뜻하게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감정형이에요. 쉽게 말하면 M자 그래프거든요. 이분들도 이제 상담센터 자주 오시는데 요거 뭐 모르셔도 돼요. 저희 이제 관계에 대한 그래프 이제 뭐 상담 이제 분석 그래프인데 이게 뭐냐면은 논리 이성 객관화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고요.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다가는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보다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,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, 그 사람한테 내가 잘 이렇게 보여지는 거 또는 그렇다고 해서 내 욕구를 안 보는 것도
아니거든요. 내가 재미있고 즐겁고 뭐 행복한 거 막 어떤 감정인 거야. 거기만 있는 거야, 오로지. 그 사람의 감정, 나의 감정. 그게 아니라 논리적, 이성적,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글 쓰거나 메모하거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들, 이제 키우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초이성형은 뭐냐면 이거는요, 관계하고 그 다음에 감정은 없고요. 상황만 보는 거예요. 상황. 관계라든지 내가 어떤지 그다음에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. 이거 되게 답답해요. 약간 자폐라고도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불안이 높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, 그럴 때는요, 나한테 계속 좀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. 뭐야?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. 네, 마지막 양육자형은요, 다른 사람 욕구가 아니라 누구 욕구? 내 욕구 살피라는 거. 양육자형이라는 건 뭐예요? 나보다는 다른 사람만 이렇게 살피는 걸 얘기를 하죠. 충분하게 내 욕구를 좀 살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. 네. 자, 일단은 오늘은 좀 짧게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음,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막 효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했을 때 좀 많이 기억에 남았다는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. 여러분, 효는 의무가 아니에요. 네,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했었을 때, 뭐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덕이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효가 의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. 그쵸? 그리고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. 그쵸? 근데 내가 부모를 돌본다? 그거는 사실은 이게 역행이거든요.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요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은 철벽치기와 후버링을 반복하는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거, 그게 중요합니다. 그 상대방의 패턴을 좀 잘 이해해 보세요. 만약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걸려들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. 사실 그게 제일 더 중요합니다. 네, 오늘 마칠게요.